오랜만에 기타를 한 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멋있네요. 소리가 좋네요. 뭐 이렇게 스펙은 이거예요.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 기타를 받고 나서 열심히 치다가 줄이 딱 끊어졌습니다. 기타 줄을 바꾸면서 이 기타 뭐 괜찮은 건지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일렉 기타의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기초적인 내용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타를 슈퍼 스트랩이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뭐 기타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사전적으로 정의된 건 없지만은 깁슨의 특징 그리고 팬더의 특징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80년대쯤부터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나? 깁슨 팬더의 장점이라고 보긴 그래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특징입니다. 일단 팬더의 특징은 뭐죠? 여기가 더블 컷 전조하기가 그나마 좀 편하다. 그리고 깁슨의 특징은 험버커 픽업이죠. 강렬한 소리가 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것도 일종의 뭐 팬더의 트레몰로 암 형식인데 그것보다 조금 진화한 플로이드 로즈 같은 게 많이 나왔지만 플로이드 로즈는 여전히 좋아요. 그것보다는 살짝 진화라 그래야 되나? 조금 간소화된 형식의 이런 게 되는 거 빠지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디자인의 전통적인 소리 팬더 깁슨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사실 연주하기가 너무 편한 제품들은 많아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연주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사실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세팅하기가 지랄 맞아요. 잘 됐어요. 기타줄 갈면서 기타줄도 그냥 끊으면은 좀 안 돼. 왜냐면 한 번에 다 끊어버리면 얘가 팡 튀어 나가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놓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낙원상가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매한 기타가 플로이드 로즈 짝퉁이지. 예, 그 짝퉁 그게 달려 있었어요. 그때 사실 기타는 다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안 좋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단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다다리오가 달려 있었네요. 여기 색깔 있죠. 링의 색깔이 이렇게 있죠. 다다리오예요.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잠글 수가 있어요. 락킹 튜너라고 그러죠. 장단점이 있어요. 뭐든지 그렇지만 장점만 존재하는 기타도 없고 단점만 좋지 않은 기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락킹 튜너가 만약에 장점만 존재한다면은 전부 다 락킹 튜너 쓰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뒤에 가지고 있는 기타에서는 전혀 없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런 기타를 한 대를 가지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스프링을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 제품을 사시면은 여기 들어있어요. 기본 세팅할 수 있는 툴이랑 스프링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잘 안 쓴다 그러면 5개를 그냥 달아버리기도 하거든요. 정말 부드럽게 쓰시는 분은 2개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3개 정도 쓰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거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모던하게 좀 편안하게 칠 수 있는 009의 042 게이지 뒤를 좀 풀어내고요. 보통은 여기에서 싹 잡아당긴 다음에 한 칸 반, 2칸 이 정도에서 여유를 잡고 다시 끌어내린 다음에 꺾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감죠. 전통적인 방식이죠. 근데 구조를 보면은 이 안에 줄이 통과하고 나서 돌리면 안에서 이게 힘이 쭉 올라와요. 그래서 줄을 안에를 그냥 꽉 잡아버려요. 쪼아놓으면은 줄이 안 빠져. 그러니까 락킹 튜너라 그러는 거예요. 기타 줄이 약간 풀리는 이유가 그냥 감기 때문에 이게 미세하게 찌찌찌찌 풀려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거기가 늘어난다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줄을 더 여유를 주고 감아버리면은 감아버린 것 자체가 또 이렇게 늘어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늘어지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락킹 튜너는 보통은 여러 번 감지를 않아요. 훅 당긴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잠궈버려요. 굉장한 장점이긴 한데 기타 줄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다 이걸 잘못 더 조인다든가 그러면 거기가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기타 줄이 여기가 끊어져 버려요. 너무 헐거워서 빠져버리는 순간 다시 끼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타 줄을 열심히 연습해서 뭐 이쪽이 끊어진다든지 여기서 끊어진다든지 하면은 오래 썼으니까 끊어졌구나 하는데 여기에서 빠져버렸는데 다시 못 끼우는 상황이 오면은 기타줄이 너무 아까워. 여기서 한 칸은 너무 길고요. 한 반 칸 정도는 이렇게 남겨놔요. 남겨놓고 나중에 빠지더라도 다시 끼울 수 있게. 자, 줄을 다 꼈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은 여기서 줄이 딱 끊어져 버려요. 이 정도 힘으로 돌렸을 때 더 이상 안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 녀석하고의 싸움입니다. 세팅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면은 이 기타가 얼마나 또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 세팅이 이렇게 어려운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줄을 조이면 기타 줄이 이쪽으로 당겨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냥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깁슨, 물론 그 당기는 것 때문에 넥이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들리긴 하겠지만은 다른 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인토네이션 세팅하고 그러면 끝인데, 근데 이 녀석은 얘를 조이면은 얘가 쪼아지면서, 자 여기 스프링이 되어 있죠. 이쪽에 스프링이 늘어나면서 브릿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른 줄에 텐션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6개의 줄이 서로 아주 평형 상태를 이룰 때까지 삽질을 엄청나게 해야 돼. 거기서 끝이라면 다행인데 각도 조절도 해야 되고요. 또 인토네이션 조정돼야 됩니다. 줄 높이 조절도 해야 돼요. 텐션, 줄 높이, 각도, 인토네이션, 이 4가지를 뭐랄까 이 작두 타듯이 계속, 하지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또 어마어마한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한 가지 꿀팁이 양말 같은 거, 헝겊 같은 걸 잡고 얘를 이렇게 문질러요. 마찰열이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줄을 확 늘려버립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타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사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업을 하지 않는다. 업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 다운만 됩니다. 예전부터 제프백 형님의 노래를 너무너무 카피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업이 돼야 되거든요. 업을 하려면은, 근데 지금은 여기 붙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텐션이 너무 강하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그러면 2개를 써가지고 좀 땡기는 거나 3개를 써가지고 좀 느슨하게 하는 거나 결국에는 텐션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풀어내야 됩니다. 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자, 떴습니다. 자, 이게 떴으니까 튜닝은 지금 굉장히 또 떨어져 있겠죠. 튜닝을 하면 얘가 또 올라와 버리죠. 이렇게 여기서 또 조여줘야 돼. 여기 분명히 이 세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기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노하우 없이 하면은 정말 이 무한 반복의 루프에 빠져버립니다. 아까 너무 많이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살짝 덜 풀었을 거예요. 우연찮게 얘가 딱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업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3번줄 오플레이, 여기 도 기준으로 하는 반 정도 아니면 되거든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줄 높이, 인토네이션 봐야죠. 12플랫 하모닉스 소리하고, 이거 인토네이션 되게 좋게 세팅이 되어 있네. 좋아. 인도네시아산인데, 이 인도네시아 마지막 세팅 담당자 분 중에 인토네이션 세팅 하시는 분 잘하셨어요. 제가 쓴 기타 줄도 009 다다리오 009 게이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세팅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정확하게 되어 있어도 지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 인토네이션 세팅하면서 또 이게 또 밸런스가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뭐 고치고 또 짱기고 하여튼 요즘에는 좀 이렇게 좀 띄어서 쓰는 편이거든요. 12플랫 기준으로 1.23, 1.2mm 정도? 이것도 사실 되게 낮은 편이에요. 이것보다 높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처럼 이거를 이렇게 띄워놓은 세팅을 하면은 이게 튜닝할 때 여기서 손대고 하는 것조차도 영향을 줘요. 이쪽 손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좀 얘가 또 내려갔네요. 좀 더 올려야 되겠다. 깁슨 같았으면 아까 튜닝 다 끝나고 지금 밥 먹고 있을 텐데,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이 기타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는 영상이 주 목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세팅을 안 해보신 초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샀다가 나중에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줄을 가는 김에 이런 기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타 치시는 분 중에 콜트라는 회사 모르면 간첩이죠. 진짜 통기타를 콜트를 많이 썼거든요. 저기 아직도 한 대인가 2대 있는데, 제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을 때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사실 국내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많았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거든요. 기타 제품을 떠나서도 회사 자체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죠. 근데 여전히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회사 중에 하나죠. 이런 비슷한 형식의 24플랫에 세머 덩컨 픽업이 달려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콜트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픽업인데, 저는
오히려 요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그 모델을 저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거 주세요 그랬어요. 물론 세머덩컨 픽업 좋죠. 국산 픽업 아주 예전에 정말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절도 있었어요. 깡통 까보면 안에 뭐 텅텅 비어있고 앰프 옆에만 지나가도 막 삑삑거리고. 요즘에 기타 픽업을 그렇게 만들면 아무도 안 사죠. 비록 요게 디마지오 덩컨 픽업은 아니지만은 문제가 있는 음질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이제 단순 음색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픽업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픽업 같아요. 기타는 소리를 본다 그러거든요. 네, 은색 험버커 픽업 왠지 모르게 약간 뭐 깁슨의 좀 따뜻한 뭐 일단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돌려. 현대적인 시스템이 장착된 슈퍼 스트랩 타입의 기타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좀 미국산 뭐 멋이게 많잖아요. 겁나게 비싸. 취미로 하는 수준에서의 좀 적당한 가격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 같아요. 살짝 아쉬운 부분은 뚜껑 덮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날 것 그대로가 이렇게 되지 않나. 조금 좀 처리를 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샌딩 스크래치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게 소리에 영향이 있다거나 손에 걸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눈으로 어쨌든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유튜브에 G290 FAT2 검색해 보시면은 다들 파란색만 쓰시대. 검은색 아니면 파란색? 왜 이 색깔 안 쓰지? 난 이 색깔 너무 예쁜데? 이것도 그냥 필름을 얹힌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되게 두꺼운 진짜 실제 메이플 탑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인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가 뭐랄까 이렇게 쫙 쉐이프가 딱 져져 있죠.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가 깁슨 레스폴 스튜디오보다 비싼 이유도 그거거든요. 네, 좀 현대적인, 그리고 아밍을 할 수 있고 좀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산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중고도 너무 비싸. 그런 거는 다행히도 우리나라 콜트에서는 이런 기타를 이미 이렇게 잘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있으면은 어떤 버릇이 생기냐면요. 뭐 치다가 에라 모르겠다 뭐 솔로하다 에라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공들여 파파였습니다.